네, 안녕하세요. 순타입니다. 오늘은 은하수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뭐 주위 다른 분들과 찍으러 갔을 때 내가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해야 은하수가 찍히나 그거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흔들림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밝기를 잡으시면 돼요. 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은하수 사진은 생각보다 찍는 법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원리를 아셔야지 정말 단순하게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셔터만 눌러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그 원리를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은 가봤자 은하수가 안 보이는 이상한 사진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흔들림을 잡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게 있죠. 삼각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대를 써가지고 흔들림을 잡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왜 삼각대가 필요하냐면은 보통 별 사진을 찍을 때 10초, 15초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10초, 15초 동안 내가 진짜 0.01mm라도 안 움직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대를 올려놓고 위에다 카메라 얹어놓고 10초, 15초를 움직이지 않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짠!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흔들림을 잡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요런 무선 릴리즈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나온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어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요런 거를 구매 안 하셔도 되지만 예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요선 무선 릴리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손으로 누른다고 보면은 이게 누르는 순간에도 카메라가 살짝살짝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오버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흔들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을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무선 릴리즈나 이제 요즘 나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고요. 타이머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한 2초 정도 타이머를 두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초 타이머로 해서 많이 찍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요. 자, 흔들림을 잡는 방법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미러업 모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미러리스 쓰는 분들한테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당연히 미러가 없으니까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이거는 지금 거울이 올라간 소리예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삑 하면서 사진이 다 찍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지금 미러만 올라가 있는 거고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요.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근데 미러 쇼크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작은 흔들림조차도 잡기 위한 방법이고요. 꼭 그렇게 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1번 튼튼한 삼각대 안 흔들리게 고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무선 동조기를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으세요. 뭐 상황이 안 되면 1번만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요. 삼각대가 흔들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대 아래에다 가방을 얹어 놓는다든가 해서 무게를 조금 무겁게 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요. 밝기를 잡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값을 어떻게 만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설정이 잘못돼서 사진을 못 찍고 망사를 얻어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스탑이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제 예전 동영상에도 있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스탑이라는 거는 사진의 밝기가 2배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1.4배가 늘어날 때마다 2배가 바뀌고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바뀌면 2배가 한 스탑이에요. 그 다음에 ISO 같은 경우에도 2배가 바뀌면 한 스탑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은요. 이 스탑이라는 거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쓰고 있는가, 어떤 바디를 쓰고 있는가 그에 따른 사진의 퀄리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데 얘가 별 사진 찍을 때는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찍었던 원본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 메타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요. 13mm 광각 렌즈로 찍었고요. 조리개는 2.8 해놓고 찍었고 ISO는 2000이고 셔터 스피드는 15초를 찍었어요.
설명드리기 쉽게 최대한 비슷한 숫자에 맞춰서 가상 세팅을 했고요. 제가 조리개 2.8짜리 렌즈를 써가지고 이 상황에서 방금 보셨던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렌즈가 만약에 번들 렌즈예요. 그러면은 뭐 보통 4.5, 5.6부터 시작하는데 최대 개방은 화질이 떨어지니까 5.6부터 시작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스탑이 두 스탑이 지난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에서 손해본 두 스탑을 확보해 주던가 아니면은 ISO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서 두 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를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은 30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O는 3200이 되겠죠. 그래서 3200에 30초짜리 시간을 찍게 돼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냥 오래 찍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셔터 스피드가 15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별이 흘러버려요. 지구가 도니까. 별은 그쪽 위치에 있는데 지구가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초를 넘기는 사진은 일단 찍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5초 이상을 찍으시려 그러면은 적도이 같은 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적도이까지 가려면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보통은 15초 안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초 이상으로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5초에서 못 넘기니까 그럼 ISO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ISO 1600하고 ISO 6000하고 사진 비교해보세요. 노이즈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뜩이나 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별을 조그맣게 보이는 별이 있는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밝게 해야 되는데 6400의 노이즈 자글자글한 사진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조리개 4 안에서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별 사진을 찍을 땐. 그래서 번들 렌즈로 찍기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져서 감도가 한 12800 정도까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요런 렌즈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를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별 사진 찍을 때는 조리개 2.8짜리 렌즈를 많이 쓰고요. 뭐 2.8 이하 렌즈도 많이 쓰긴 하는데 초광각으로 찍으면 더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는 14mm 초광각으로 찍어서 그런데 한 요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24mm가 요 정도 비율이다. 근데 14mm는 이렇게 비율이다.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초광각에서 2.8짜리 조리개를 가진 렌즈들을 많이 쓰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IS가 뭐 3000이면 너무 노이즈 자글자글하니까 이렇게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손해보는 거는 조리개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은 렌즈를 하나 갖고 계셔야지 은하수를 이쁘게 찍으실 수 있다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적도이 같은 게 있어서 별 돌아가는 거를 찍으시려면 셔터 스피드가 상관이 없겠죠. 뭐 정말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ISO가 상관이 없겠고요. 대신에 아직 그런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일단 ISO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8짜리 별 찍기용 렌즈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14mm 초광각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2.8부터 시작하는 2470 같은 줌 렌즈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번들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가 좀 힘들어요.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저는 15초 안에다 놓고 찍고 있어요. 그쵸? 10초에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 사진 같은 경우에 좀 떡 버전이 들어가야 돼요. 포토샵으로.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원본을 이렇게 잘 찍어 놓으셔야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흔들림을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밝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세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별 사진 찍을 때 유의할 점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별 사진 근데 초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이렇게 초점이 잘 안 잡혀요. 보통 인터넷을 보시면은 이렇게 초점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각 카메라마다 이렇게 초점을 잡는 거리개창이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뒤로 살짝 꺾어서 찍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이거는 수동 렌즈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찍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뷰파인더나 아니면은 액정으로 보실 때 하늘에 그냥 이런 데다가 놓고서 초점을 잡으면은 못 찍어요. 못 찍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찍으시냐면은 하늘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밝은 별들이 하나씩 있어요. 요런 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뭐 초점을 잡을 수 있어요. 카메라로. 요런 걸로 해서 초점을 잡아 두신 다음에 거기서 AF 모드를 수동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수동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때부터 초점 링을 안 건드리시면 돼요. 초점을 다시 안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 놓으면은요. 초점을 수동 모드로 바꿔놔서 초점을 안 잡기 때문에 AF는 어디를 가도 그냥 바로바로 찍혀요. 그래서 15초 동안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15초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와도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진은 여기 메타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100mm 해놓고 찍은 거예요. 아까는 13mm였는데 100mm로 바뀌었으면 엄청 망원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선명하게 보이시죠? 근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이렇게 별이 이쁘게 안 나오고 점으로 안 나오고 선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땡겨서 찍는 것도 나쁘진 않으신데요.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엄청 흔들리게 돼요. 망원으로 갈수록. 그래서 웬만하면 광각으로 놓고 찍으신 다음에 보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은 별 사진 찍는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삼각대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은 다음에 카메라 위에 얹어놓고 셔터 누를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리모컨을 사용해서 찍는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2.8 이하의 밝기를 가진 렌즈로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리개 2.8을 기준으로 15초 정도 셔터 스피드를 잡고 ISO는 한 2000 정도 잡으면은 어느 정도 별은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영상이나 이런 데서 그 세팅 값을 말씀드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면은 내가 삼각대를 잘못 놨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별이 너무 안 보인다 하면은 밝기를 좀 더 얻으시면 돼요. 셔터 스피드든 조리개든 ISO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내 사진은 이렇게 안 보이지? 내 사진은 은하수가 이렇게 안 보이지?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은 보정을 많이 입혀서 흔히 말하는 떡보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고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본만 별 보이게 찍으시면은 나중에 나머지는 보정으로 살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배터리 꼭 충분하게 챙겨 가시고요. 메모리도 꼭 충분하게 챙겨 가시고요.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다른 사람들 찍으러 갔을 때 내가 처음 갔지만 이쁜 별 사진을 찍어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했습니다. 산타였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